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5월의 주제가 이 바다의 날 맞이 해양 생태 감수성 기르는 그림책이라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책으로는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우리에게 좀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죠. 바로 푸른 바닷속, 그리고 또 거대한 산호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책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과 글이 사실 굉장히 임팩트가 넘치는 책이기도 한데요. 바닷속을 탐험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이 바다에 대해서 호기심이 아주 많은 우리 어른이들에게도 제격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은 영국 출신의 헬렌 스케일스가 썼고요. 또 중국 출신의 리스크 팽이 그림을 입혔는데요. 헬렌 스케일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요. 이 사람과 과학 그리고 생물의 세계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해양 생물학자로 가디언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 뉴 사이언티스트 등의 기고를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보르네오 섬의 산호초부터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는 맹그로브 숲까지 우리 바다에 강인하고도 또 다양한 생명력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헬렌은요, 어느 날 잠수부 기술을 익히고 난 다음에 이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대해서 듣고는 이곳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경이로운 산호초와 또 산호들의 숲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해양생물학자의 시선으로 보는 바다 숲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근데 여긴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네, 사실 이곳은요, 호주에 위치한 해상공원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요, 거대한 산호초 군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호주 동부 해안선을 따라서 무려 2,300km나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산호초 군락이기도 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산호 군락에는요, 거대한 조개나 희귀한 고래종, 그리고 또 세계 7대 바다거북을 비롯해서 무려 1,600종이 넘는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야말로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유네스코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으로 또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기후 변화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훼손되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산호초의 시작은 어디이고, 그리고 또 산호초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 친구들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또 흥미롭게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제주도도 연산호 군락지가 좀 유명하죠.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이것도 훼손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제주 연산호 군락지를 지키기 위한 방법도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산호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인가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알고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예. 저도 사실 산호가 식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산호는요, 해파리, 말밀잘과 같은 무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동물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랐는데요. 이 산호는요, 이 경산호와 연산호로 나뉘는데요. 단단한 외골격을 가진 산호를 경산호, 그리고 또 단단한 골격이 없는 산호를 연산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는요, 이 단단한 골격이 없는 연산호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산호 얘기가 좀 나와서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산호초라는 것은요, 산호 분비물과 외골격이 켜켜이 쌓아서 이루어진 암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산호 분비물과 외골격이 켜켜이 쌓여 이루어진 암초가 세계 최대 규모로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거잖아요. 이곳이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책에도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이 책에서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곳은요, 이 빙하기가 끝난 직후, 그러니까 약 10,000년 전이기도 하죠.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살고 있던 작은 산호애벌레가 바닷속을 떠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산호는 넓고 평평하게
위로, 옆으로 계속 자라났다고 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구나라고 좀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이 특히나 흥미로웠는데요. 바로 이 산호가 번식해서 산호초를 이루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책 속의 문장으로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의 상상력을 보태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거대한 스노우볼이 됩니다. 수백만 개의 알록달록한 산호알들이 작은 눈송이처럼 바닷속에서 흩날립니다. 산호들이 정확히 동시에 알을 낳아 바다에 뿌린 것입니다. 수정된 산호알은 작고 으깨진 쌀알처럼 보이는 애벌레로 부화합니다. 이 애벌레들은 뛰어난 여행자입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도중에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만 운 좋게 살아남은 애벌레들은 암석이나 죽은 산호 조각에 정착하여 새로운 산호 군락을 이룹니다. 와, 사파에 나와 있어서 좀 보긴 했는데 바닷속 알록달록한 스노우볼이라고 하니까 직접 보면 또 무척이나 더 경이로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뭐 요즘 산호에 관한 이야기라면 훼손이나 파괴에 대해서만 듣게 되는데 알면 할수록 참 매력적인 해양 생물이네요. 그래서 산호초 파괴 소식이 앞으로는 더 속상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이곳은 어때요? 아까 그 위험에 처한 세계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상황이 어떤가요? 예, 사실 이 안타깝게도요, 이것도 우리 제주와 마찬가지로 이 산호 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또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바로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산호와 이 산호 군락지에 서식하는 이 생물들에 관해서 소개하면서 또 이들의 터전이 위협받은 역사와 또 우리 사람들의 관계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현 시대의 산호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 산호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산호초 백화 현상은요,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졌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죠. 바다가 따뜻해져서 이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가 스스로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단순히 색만 잃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도 사라져서 산호는 결국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엄청난 규모로 산호 표백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2016년에는 이 호주 퀸즐랜드 북부 산호초에 무려 81%가량이 이 백화 현상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요. 그 규모가 거의 재난급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또 책에서는 이런 산호 백화 현상의 이런 과학적인 원인과 함께 또 보호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또 짚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산호 백화 현상은 쉽게 넘길 수 없는 게 비단 산호만의 문제가 아니죠. 뉴스에서도 이제 뭐 해양 단체가 우려하는 부분도 나오고 해녀분들이 이제 잡을 게 없어질 것 같다고 걱정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호초에서 서식하는 생물도 있고 또 산호와 공생 관계를 보이는 생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요즘 이 해양 생물들에게 해가 되는 요인이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죠. 앞서 우리 쓰담에서도 봤겠지만 네. 해양 쓰레기가 또 이 바다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이곳은 어떤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라스틱 혹은 비닐 같은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골칫거리인 네.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요, 이보다 더 즉각적으로 바로 이곳에 산호에게 무시무시한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악마 불가사리라고 불리는데요. 몸집이 무려 이 자동차 타이어만큼 크고요. 또 독이 있는 가시가
가시 수백 개가 온몸에 덕지덕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불가사리는 산호를 먹어치우는 포식자인 셈인데요. 이 불가사리의 개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폭발적으로요. 사실 그 이유가 사람한테 있는데요. 우리가 가축을 키우고 농작물을 키울 때 빨리빨리 자라라고 비료와 같은 화학 영양제를 계속해서 투입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땅에 흡수되고 그리고 또 빗물에 섞여서 바다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영양화되는 물질은 곧 바다의 플랑크톤 숫자를 늘게 하고요. 또 먹이사슬에 따라서 어린 불가사리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불가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 산호는 그에 반비례해서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 화학 영양제가 이렇게 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건 인간이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우리 인간에게 다시 피해가 고스란히 올 텐데 또 제주는 섬이고 인근 바다에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더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바다 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니까 또 인간으로서도 무한한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아까 작가를 소개를 하면서 이 작가가 사람과 생물계 사이의 그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는 과학자라고 설명을 또 드렸었는데요. 이 책의 끝은 이 연결성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산호초와 인간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 산호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 접근 방식으로 책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산호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또 하자고 하고 있고요. 또 먼 나라에서 비행기와 배를 통해서 오는 식재료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로컬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걷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생생한 움직임, 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산호종,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조금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이 책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뭐 해양 생태 뿐만 아니라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풀어내서 우리 아이들도 해양 생태계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 선크림이 생활 필수품이죠. 밖에 나갈 네. 때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이 선크림이 해양 생물에게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 화학 물질. 영양제인가요? 네, 화학 맞아요. 물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크림도 바다 생물에게 굉장히 안 좋다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에는요, 뭐 선크림과 산호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선크림에는요, 사실 이 산호초에 굉장히 이 심각한 백화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태평양의 섬나라들, 특히 이 미국 하와이주 같은 지역에서는 이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선크림 판매를 엄격히 또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아직 법으로 만들어진 게 있지가 않아서요. 좀 소비자들이 스스로 바다를 지키는 선크림 이용하기에 나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크림 제품 표면에 리프 세이브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리프 세이브라고 쓰여 있는 선크림을 꼭 구매하도록 해야겠어요. 해양 생태계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만 보여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관심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5월 책 속의 제주 함께 하면서 해양 생태 감수성도 키우고 또 해양 생태계의 경이로움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요, 우리가 아까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이 해양 쓰레기가 과연 어떤
어떤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높은 책입니다. 바로 이명애 작가의 플라스틱 섬이라는 책인데요. 조금 가슴은 아프지만 정말 이 세세한 그림체가 주는 그 정서가 정말 와닿는 책입니다. 네, 다음 주 책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